23번째 LG배 패권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LG배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2강에서 우리 선수들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중전이 11판 열렸는데요. 7대4 판정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이 밝아졌습니다. 네, 16강도 기세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16강 대국에 앞서서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반이 주어집니다. 네, 전기 우승자가 셰어하우 구단인데요. 이미 탈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색적인 것은 준우승자인 이야마 유타 선수까지 탈락을 했는데요. 이 LG배 역사상 그 다음 대회에서 전기 우승자, 준우승자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네. 자, 이번 16강전에는 한중일, 대만 아주 고르게 분포가 됐어요. 네, 지금 대만 천치루이 선수가 중계 파니너 선수를 이기면서 16강 진출을 했고요. 일본 팀의 시바노 선수하고 이치리 키리오 선수도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한국 선수들 역시 빅매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박영훈, 판팅위의 대결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 오늘 두 경기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박영훈 선수와 판팅위 선수의 대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판팅위 선수가 한국 톱 랭커들한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근데 박영훈 선수가 지금 상대전적에서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아주 판팅위 상대로는 적격의 선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와 자오천희 선수도 만나게 됐는데요. 좀 비슷한 점이 많은 두 기사예요. 네, 일단은 동갑내기 기사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농심배 이후로 이제 스타가 된 선수인데요. 자오천희 선수도 이제 요즘에 떠오르는 유망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6강 대국 만나보시죠.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한국의 박영훈 선수, 중국의 판팅위 선수의 대결입니다. 판팅위 구단이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 상대 전적으로만 봐도요. 네. 판팅위 선수는 랭킹 1인 박정환 선수한테 5승 5패를 하고 있고요. 2위인 신진서 선수한테는 상대 전적 1승, 그리고 김석 선수한테는 6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돌 선수한테도 4승 2패. 그러니까 빅4라고 불리는 선수들한테 성적이 아주 좋아요. 박영훈 선수는 많은 대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판을 이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그 탑10 중에서 판팅위 구단한테 성적이 좋은 기사는 나연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나연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 있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기풍적인 면이 박영훈 선수하고 나연 선수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판팅위 구단의 약점은 그 후반이 아주 강한 선수들한테 그래도 좀 열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판팅위의 어떤 면을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까다로워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선실리 후타계 전형적인 선수인데요. 타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실리에 민감하고요. 아무리 그 공격적인 기사라도 판팅위 선수한테 그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요. 수읽기 자체도 강하고요. 고루고루 뛰어난 선수입니다. 또 이제 최철한 선수가 판팅위 선수한테 원래 강한 선수거든요. 7승 1패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16강에 올라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이 이 판팅위 구단을 16강에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16강에 올라있는 이 중국 선수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 선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판팅위 구단이 조금 더 한국 선수들한테 껄끄럽고요. 다행인 점은 32강에서 껄끄러운 중국의 기사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커제 구단이 탈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요 또 박영훈 구단이 또 큰일을 했죠. 네. 전기대회 우승자인 셰어라오 선수를 또 이겼고요. 또 구주아오 선수는 박정환 구단한테 잡혔고요. 탄샤오 선수는 또 신민준 선수한테 잡혔고. 네. 32강에 빅매치가 많았는데요. 그 빅매치 중에서 한국 팀이 승리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또 탕웨이싱 구단도 일본의 시바노 선수한테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 팀한테 좀 도움을 줬죠.
자,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일본 기사인데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하고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2014년도에 입단을 한 선수고요. 2015년도에는 그 승률상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신인왕전 우승과 용성전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일 용성전이라고 하죠. 우승자끼리의 그 대결에서 커제 선수를 또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이야마 유타의 뒤를 이을 그 정도라고 봐야겠군요. 네, 지금은 거의 원톱으로 꼽히는 일본의 차세대 유망주입니다. 자, 초반에 아마 박영훈 구단이 연구가 네. 좀 된 포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 그 흙의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이곳을 먼저 걸친 다음에 또 걸치고 나서 네. 다시 이곳을 나릴자로 향하는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요즘에 3-3을 들어가는 것 누구나 많이 두긴 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오늘은 3-3을 들어가지 않고 뭔가 색다른 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어제 쉬는 날에 그 친구인 원성진 구단과 그 동료 기사들과 연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좌 쪽은 오히려 역으로 123-3을 지켰고요. 초반은 판테이 구단이 실리를 좀 차지하면서 네. 중앙으로 진출하는 형태이고요. 역시 초반 진행이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요즘 보기 힘들었던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서로 급전에 거기를 찔러 갑니까? 보통은 한 칸 정도로 뛰어나가서 여기를 좀 노리면서 여차하면 이곳 나가는 준동을 보는 거죠.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수인데요. 네. 지금 바로 찔러가는 수는 글쎄요. 여기를 나왔을 때 이렇게 치받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요. 이거 느는 것도 선수성이고요. 받아야 된다면 이곳을 뚫고 나왔을 때 일단 흙의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싸울 생각은 아닌 거고요. 그럼 나왔을 때 여기를 근데 젖히는 것도 끊긴 다음에 이곳을 단수하고서 끼워 있는다면 글쎄요. 네. 백이 일단은 해볼 만한 전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젖혀갑니까? 좀 급전으로 이끌겠다는 건가요? 박영훈 구단이 흙 맞죠? 박영훈 구단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물론 수많은 바둑이 나왔고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네. 초반에 박영훈 구단이 이 눈목자가 물론 얇기는 해요. 그래도 여기를 바로 끌어가는 수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판테이를 좀 의식하는 건가요? 글쎄요. 판테이 구단하고 놀 때는 후반 승부로 가도 박영훈 구단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반부터 아예 급전을 통해서 국면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선수가 대국 중에 와서 이 바둑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구죠? 뒷모습만 나와서 누군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중국 선수의 느낌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가운데로 와서 잘 보지 않거든요. 보통 그 옆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구경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바둑판 가운데 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약간 중국 선수의 느낌이 납니다. 또 왔어요. 예. 자, 이번에는 한국 선수인 것 같죠? 근데 글쎄요. 기록지로 봐서는 박종환 구단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자, 지금 변화를 봐야 되는데 네. 누구인지 자꾸 네. 추리를 하게 돼요. 궁금하네요. 네. 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재밌네요. 여기를 이제 바로 단순히 백이 나가고요. 네. 둘 때 끼워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그 탈출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어도
글쎄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팅이 구단의 선택은 3-3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응수를 물어보고 지금 중앙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3-3 들어가니까 뒤로 막았죠. 네. 그리고 젖힌 다음에 이 교환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물론 득을 보긴 했지만 글쎄요. 이제는 여기를 잇는 자세가 흑한테 그렇게 큰 압박감은 없거든요. 나갈 때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데요. 이 교환은 좀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득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박영훈 구단이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렇게 상대의 돌을 네. 뭐라고 할까요? 좀 우직하게 끊어가는 바둑은 정말 잘 안 두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 변이 무너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변이 무너지기 때문에 흑의 이 변의 발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리적으로 자칫하면 뒤처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박영훈 구단도 정말 실리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뭐 박영훈 구단은 정말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실리하면 박영훈이다 이렇게 했는 떠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두터움까지 이제 겸비를 한 모습이죠. 그래도 실리의 균형 자체는 안 무너지고 네. 국면을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롭네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백도 여기서는 뭐 이어야겠죠. 막는 수도 물론 성립은 합니다. 끊었을 때 이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고서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이곳 단수나 이곳을 단수하게 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밀 수는 있는데요. 밀게 되면 흑은 늘겠죠. 어차피 여기는 돌아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환이 과연 득일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맞고서 이을 거면 당장은 득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합니까? 흑은 늘겠죠. 여기까지 막아가는 것을 보나요? 그러면 역시 끊을 때 네. 늘어갑니다. 둬야 되는데 역시 나가요.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막아야 되고요. 그때 단수를 하게 되면 역시 이을 수가 없죠. 그럼 끊지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판팅이 구단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을 거면 큰 득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글쎄요, 막는 수가 가능은 합니다. 역시 지금 그렇네요. 막으려고 둔 거네요. 역시 이 교환을 하나 하고서 이을 거면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막는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따내고 있게 되면 일단 이 교환 자체는 뭐 백이 손해가 없죠. 막고 흑이 따낸 것을 강요를 한 겁니다. 네, 그곳은 언제든지 선수인 자리고요. 네, 이곳은 받아야겠죠. 이제 흑이 보통 이렇게 따내고 이을 때 손을 돌리면 보통입니다. 여기는 이제 글쎄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이 정도나 아니면 이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일단락이 되는 건데요. 네, 우하에서의 공방 어땠을까요? 글쎄요, 여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타겟만 수월하게 된다면 그래도 흑이 초반에 좀 집이 없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젖혀갔습니다. 막으면 글쎄요, 막았을 때 있는 수는 호구가 오면요. 다음에 이곳을 두고서 넘어갔을 때 흑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수 지킨 의미가 퇴색이 되죠. 아직도 끊는 건 안 되고요. 네.
끊으면 늘고요. 둘 때 나갑니다. 이렇게 둘 생각인가 보네요. 지금 이 교환을 한 것은요. 네.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단수를 하는데요. 지금은 교환돼 있어서 안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여 쳐야 됩니다.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교환은 이미 백이 좀 이상하죠. 잡고 따낼 때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백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박영훈 선수의 이곳 젖힌 것은 막을 때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향을 돌렸어요. 이렇게 되면 막지 못하면 판테이 구단이 약간의 그 수일기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있게 되면 늘어서 득이 없습니다, 백이요. 네. 이곳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여기에 안형이 좀 확보가 되면 여차하면 이곳을 막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백이 뒀을 때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막고 끊을 때 단순히 이제 한 점을 잡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다음에 늘게 되면 수가 나죠. 그래서 흙이 따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후수로 살 수 있으면 여기 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아마 이곳을 막았을 때 수일기를 다 하고 둔 것은 아닐 거예요. 박영훈 구단이 변화를 구했기 때문에 네. 판테이 구단도 지금 방향을 돌려서 이곳 응수타진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이곳을 뒀어요. 일단 찌르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잇는 것은 뚫려서 흙이 아주 괴롭고요. 있는 것은 백이 뚫고 나왔을 때 이 백돌이 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흙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위로 이어야겠죠. 단순히 있게 되면 이어서 여기가 안형이 없어졌어요. 뚫고 나오면 이곳을 나옵니다. 그래서 끊을 때 석점을 잡게 되면 물론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기 석점이 악수가 많이 들어갔죠. 이 그림은 백이 안 됩니다. 박영훈 구단의 이 수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느는 자세가 오면 이 그림은 흙이 괜찮습니다. 이건 계속 압박을 당하는 형태가 되고요. 네, 백이 한 집도 없죠. 네. 물론 뛰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면 네, 백이 좀 피곤하게 흘러갑니다. 막았어요. 끊을 수 있는데요. 지금 끊어가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네. 끊어가죠. 판테이 구단이 여기서 어떻게 둘 생각인가요? 하나만 막아두고 또 다시 움직여요. 네. 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106점을요. 아. 그래서 있게 되면 네. 여기를 넣는 것까지는 또 선수가 되죠. 확실히 여기서는 득을 받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번 막아보고 싶죠. 막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이곳을 나오게 되면 젖혀서 이 모양 자체가 돌파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백의 모양이 포도송이가 돼서 좋지 않고요. 일단은 흙도 모양상으로는 한번 막아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났네요. 네, 냉정하게 가네요. 여기를 이으면 확실히 이곳이 또 선수가 되고요. 또 이곳 찢는 것이 또 약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이어서 이곳만 잡게 되면 박영훈 구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변 우하의 실리가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 깔끔하게 들어가면요. 여기 머리가 뻗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 보이죠. 치중 가는 수가 일단 부분적으로는 날카롭습니다. 네. 있게 되면 늘고 둘 때 이어서 이 두 점의 그 수상전도 좀 어렵고요. 위에도 좀 걸려 있어요. 당장 뭐 단수나 먹여치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흙이 좀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 후퇴를 해야겠네요. 네. 딴에서 두면 무난하죠. 끊고 네. 이렇게 둬서 흙이 살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하변은 획의 수중에 들어왔는데요. 네. 백이 원래 이렇게 버릴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막는 것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두었는데요. 박영훈 구단에 이 젖히는 반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이 106점 요석을 잡고 타협이 됐죠. 그 타협은 획의 득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곳에 이제 집이요. 네. 15, 25, 27, 약 30집입니다. 100에 하나 더 두겠죠. 30집의 실리. 글쎄요, 뭐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박영훈 구단의 이곳을 초반에 둬서 공격적으로 돈 수법 자체는 일단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쩌면 판팅이 구단도 아래쪽을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버리고 두는 게 더 깔끔했겠네요. 네. 참 판테이 구단은 타협을 잘하는 선수고요. 물론 박영훈 구단도 타협 전문가죠. 네. 서로 적절하게 타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일단은 이 석점에 뻗어나온 자세가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를 살렸네요. 두터운 수인가요? 보통 넓은 자리라면 백은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두텁다고 본 것 같습니다. 획도 두텁게 처리를 네. 하네요. 네, 높게 가지 않고요. 높게 간다면 이제 이런 거 다가왔을 때 다음에 이거 들어오는 뒷맛도 좀 있고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칸을 벌려서 여기는 약점이 이제 이런 데인데요. 넘어가면 네. 큰 탈은 없다는 뜻이죠. 상당히 실리적인 수고요. 바둑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이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흙을 잡을 것 같아요. 일단 하변의 실리가 적지 않고요. 네. 바둑이 전반적으로 두텁게 짜였습니다. 이제 흙이 급한 것은 이제 모양을 키우기보다는요. 네. 백의 이 일대를 좀 삭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오게 되면 이 모양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두면 백은 당연히 이 자리까지 가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데까지 가는. 일단 방향은 여기입니다. 좌변 쪽 어느 정도 선에서 몇 칸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오는 것은 백이 다가왔을 때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절한 타협의 자리가 이 정도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오기는 좀 좁죠. 이게 그 다음에 벌리는 자세도 괜찮고요. 일단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 곳 키우거나 이렇게 전개하는 것은 여기를 다 둔 다음에 둬야겠죠.
자, 어느 정도 선일까요? 이런 것이 선수가 되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선수가 된다고 해서 네. 바로 교환을 하는 것 자체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침착하게 받아줘서 약간 책략 부족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데 오게 되면, 이런 데나 이런 데 오게 되면 그래도 뭔가는 좀 노리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데요.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은 살짝 아깝습니다. 박영원 구단 요즘 보면 세계대회에서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다만 이제 우승을 못해서 좀 본인으로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박영은 선수 뭐 항상 8강, 네. 4강에 모든 세계 대회 다 들어 있어요. 네,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최근에는 또 맥심배에서 또 준우승했잖아요. 네. 좀 본인으로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바둑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세계 바둑계에서 네. 박정환 구단보다 제가 보기엔 더 안정적입니다. 네, 지금 세계 대회 준우승을 3번이나 했죠. 그리고 특히 중국 선수들한테 기복 없이 강해요. 네. 요즘의 느낌은 박정환 선수하고 더불어서 박영호 선수가 있어야 약간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박영은 선수가 원래 이 우승 결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언제부터는 네. 계속 준우승만 하고 있어요. 네,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한국 선수들한테 좀 많이 잡혔어요. 네. LG배에서도 강동윤 선수한테 잡혔고, 올해 몽백 카페에서는 박정환 구단한테 잡혔잖아요. 중국 선수들을 만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승 한 번은 했습니다. 네. 점이 좀 아쉽고, 일단 박영호 선수가 세계대회 16강이나 8강에 있으면 확실히 좀 마음 놓이는 점은 있어요. 왠지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을 좀 호위하는 보디가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 발 더 깊게 들어갔고요. 여기선 실리적인 선택을 하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제 날일자는 두 칸이 좋으니까요. 판팅이 구단도 이곳으로 왔고요. 좁아 보이지만 네. 안영의 요처인 자리입니다. 다음에 날일자와 이 찝는 것까지 선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된다면 안에서 살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생기고요. 역시 이 날일자는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박영호 구단 이런 거 하고요. 그냥 중앙으로 탈출할 것 같아요. 네, 그 날일자는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두지 않는다면 흑한테에 한 칸만 당해도 거의 선수성이라서 이 자리 당하는 것이 아픕니다. 이제는 기분 좋은 교환이 되겠네요. 네. 박영호 구단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이런 교환을 한 다음에 중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나가네요. 일단 흑이 이 좌변을 먼저 선점을 해서는 백이 이곳에서 큰 집 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곧 선수하고 이런 데도 선수가 된다라고 보면요. 여기가 15집 정도의 자리예요. 집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판테이 구단도 손을 돌리겠죠. 만약에 한 칸의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 할 겁니다. 근데 네. 이 교환을 흑이 안 해주겠죠. 여기 막혀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을 온다면 이곳을 붙여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판테이 구단의 좀 고민이 여기서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을 두는 건데요.
중앙은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판팅이 구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네. 보입니다. 자, 네. 일단 붙였고요. 여기가 만약 교환이 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흙이 오는 방향으로 한 칸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네. 공격하기도 편하고요. 한 칸이 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약점도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운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자리 없이 공격하는 것과는 너무 네. 큰 차이인데요. 공격이 안 돼요. 네. 이 자리가 없으면요. 일단 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수로서는 일감이고요. 흙은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이곳을 두 칸 전개하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수입니다. 이러고서 한 칸을 가네요. 그 자리도 참 두고 싶긴 해요. 정말 실리적으로 둡니다. 판테니 구단은 여기를 당하는 게 싫어서요. 네. 이거 붙여서 이거 당하는 게 싫어서 이거 먼저 교환하고 뛴 거예요. 안 받아주죠. 네, 당연히 그 자리 가야 됩니다. 백이 실리는 선수로 얻었지만 흙에 머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주 급소로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다음에 붙여가는 뒷맛이 좀 생겼고요. 이 수로 인해 백이 먼저 공격을 가는 것은 이제는 좀 힘들어졌죠. 갈라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제는. 네, 확실히 바둑은 박영훈 구단이 편해 보입니다. 네. 이제는 획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기에는 여기가 좀 남아 있어요. 이어야 되는데 한 점 잡히는 것이 큰 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남은 상태에서 중앙 탈출이 되면 흙은 가장 좋거든요. 네. 판팅이 특유의 그 은은한 압박이 나왔습니다. 더 오. 들어가요? 이 타이밍에 여기를 붙입니까? 지금은 석점을 신경 써야 될 때 아닌가요? 오늘 믿어지지 않는 수들이 많이 나와요. 초반부터 여기를 끊어간 것, 지금 여기를 붙이는 타이밍이 글쎄요, 강력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반발하면 맞게 되면 끊고 늘어서 글쎄 흙이 좀 어려운 전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박영훈 선수 같지 않네요. 갑자기 파이터가 돼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치받고 막을 때 여기 오고 하면 흙이 좀 바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문제고요, 사실. 네. 날일자로 씌웠을 때도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요. 연결이 이제 여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이도라고 연결 자체가 지금은 좀 멀어요. 글쎄요, 조금 위험한 작전입니다. 이수는 이렇게 둘 때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흙이 갑자기 바둑을 그리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입니다. 형세가 여의치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네. 박영훈 선수 오늘 좀 사나운데요. 많이 사나워요. 네. 여기 둘 겁니다. 왜냐면 모양상으로는 끊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흙이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으면 단수를 하고서 나가는 자세가 흙이 좋아요. 이러면 백도 다음에 막히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세가 뒤바뀌게 되죠.
그냥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양이 좀 악수라고 하더라도 이 교환을 먼저 해서 확실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판팅이 구단도. 저는 여기 호구할 때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호구하죠? 그런데 붙였을 때는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일감으로 이렇게 두고서 끊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두는 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둘 생각일까요? 늘어요. 막는 것은 백이 끊고 느는 것이 워낙 보이기 때문에요. 늘어서 네. 백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끊을 수는 있지 않나요? 느는 수 자체가 흙이 약점이 많이 생겨서요. 네. 끊으면 이렇게 둬서 확실히 이 느는 수가 훨씬 더 좋네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도 백의 부담이 좀 있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버텨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문제는 또 거기에요. 답답해요. 글쎄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박영훈 구단이 최강의 수로 버티면서 급박해졌습니다. 좌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 석점 자체도 좀 많이 답답한 네. 것 같은데요. 살 수 있는 안영의 급소의 자리가 이미 와 있고요. 네.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한 칸의 자세에서 백이 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영도 없고 중앙에 퇴로도 막힌 상태입니다. 자, 박영훈 선수가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좌변 쪽 어떤 진행이 나올까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한국의 신민준 선수 대 중국 자오천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중을 대표하는 떠오르는 신예라고 봐야겠죠. 네, 신민준 8단은 작년 농심배 이후에 정상급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네. 자오천이 6단은 무명의 신예에서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기사입니다. 랭킹도 중국 랭킹 24위고요. 올해 그 갑조 리그 성적도 4승 3패로 아주 괜찮습니다. 중국에는 그 97년생 커제 구단을 필두로 96년생 미팅, 판팅이 좋은 기사들이 많죠. 근데 이제 98년도까지 요즘에 잘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유가 조금 중국도 걱정인데요. 2000년생들 잘하는 기사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두각을 내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딱 낀 지금 1999년생인 자오천이 6단이 네. 요즘에 아주 유망합니다. 사실 중국은 96년, 97년, 98년생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성적을 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후배들이 1, 2년 어린 기사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요. 네.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오천이 6단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바둑 자체도 좀 요즘에 그 신애들이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호방하고 자유로운 기풍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선수입니다. 네. 역시 좀 다른 바둑을 둔다라는 것은 기대를 갖게 하죠. 초반에도 역시 3-3을 들어가는 형태가 나왔고요. 이렇게 요즘에 그 양 화점일 때 먼저 5수째로 3-3을 들어가는 바둑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 먼저 걸쳐두고요. 날일자로 받을 때 3-3을 들어가는 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걸쳐두고 3-3을 들어가는 것은 요즘에 그 새로 나온 페이스북에 새로 나온 인공지능이 자주 사용을 하는 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이 신의 기사들, 정상급 기사들이 요즘에 흑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역시 3-3을 또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이런 3-3이 나왔을 때는 보통 여기를 많이 들어갔는데요. 또 여기를 반대를 들어가서 약간은 비슷한 흉내 형태로 가고 있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최근 포석은 정말 3-3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려운 변화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간명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바둑이 네. 10판 중에 8판 이상입니다. 3-3을 들어갔을 때 이 변화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의 수법 자체도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변화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여기를 뭔가 젖히거나 해서 끊거나 아니면 젖혀서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날일자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그 날일자 굳힘은 뭐 당연히 좋은 수였는데요. 요즘에는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날일자 굳힘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3-3을 막기 위해서죠. 날일자가 오면 3-3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날일자 굳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곳을 젖혀서 백이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끊거나 젖히겠죠. 이 젖혔을 때는 이곳에 축이 가능할 때 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곳 젖히는 수는요. 네. 축이 되지 않는다면 이곳을 나와서 싸우면 오히려 백의 모양 자체가 급소가 많이 남기 때문에 백이 잘 두지 않고요. 백이 이 축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먼저 끊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순히 여기를 젖혔을 때요. 이곳을 두고 지금 축이 되죠. 축이 딱 걸립니다. 근데 여기가 축이 되긴 하지만 이 아래쪽의 상황도 지켜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라면 괜찮은데 지금은 흙이 이런 곳에 호구를 두는 것이 담에 막히는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거의 받아야 됩니다. 선수가 되면 나오는 수가 다시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가 선수가 되는 형태면 백이 네. 이곳을 젖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끊어가는 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축이 되지만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 상황도 봐야 돼요. 이 아래쪽의 형태가 네. 흙이 거의 선수를 할 수 있는 모양이라서 네. 지금 이거 끊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거나 아니면 이곳을 뭐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두고 막을 때 뭐 늘어서 두는 변화도 많이 두어지죠. 네. 지금처럼 끊는 것은 가장 간명한 형태입니다. 이 이유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워낙 그 프로 대국에서 AI 대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정석의 형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거의 뭐 네. 정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날일자가 미리 기착점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없다면 두는 수가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 손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뭐 외길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백도 한 점 잡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면
백의 이 모양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백에 이런 곳을 먼저 두게 되면 네. 좋아지기 때문에 흑이 뭐 여기를 걸치거나 일단은 이곳 방면으로 오는 것이 좀 시급해집니다. 또 3-3을 들어가진 않겠죠. 3-3을 들어가기에는 이 간격 자체가 좀 넓어서요.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굳혀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심인준 8단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 칸까지는 예상이 되고 네. 있고요. 역시 단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 놓고 보면 축입니다. 근데 역시 이수가 선수가 되죠. 다시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 단수도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한 칸으로 뒀을 때 흑이 이제 손을 돌리는 진행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와 있다라는 것은 네. 다음에 이곳을 왔을 때 뭐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날일자가 이 백돌에 대한 압박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어쨌든 좌변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겠군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예전 이론으로는 거의 날일자가 뭐 당연한 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 두 칸까지가 일반적인 이런 형태에서의 이론이에요. 네. 근데 뭐 지금도 뭐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칸 자세가 좋아서요. 이곳 모양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네. 아, 바로 붙였네요. 예, 이 붙이는 수를 다시 들고 나오네요. 시민준 8단이 네. 32강전에서 출란배 우승자인 탄샤오 구단한테 초반에 물론 모양과 이 배석 다릅니다. 근데 이 붙이는 수를 흑번으로 사용을 해서 초반전 우세를 가져왔거든요. 이 수의 의미는 3-3을 들어가면 당연히 이곳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넓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일로 막으면 반대쪽을 막은 결과가 되죠. 이 그림을 이제 시민준 8단은 원하는 거고요. 여기서 백도 모양을 생각해서는 있거나 늘거나 해서 이 모양을 키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막는 것은 방향으로 봤을 땐 아니에요. 네. 역시 좌변을 택하죠. 네,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날일자로 보서 네. 네. 3-3을 들어간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괜찮은 진행 같아요. 네, 오늘도 이 시민준 8단의 붙임수는 시기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압박을 하네요. 예전에 2013년도 이후에 중국이 세계대회 우승을 많이 하면서 초반에 한국 선수들이 중국기사들한테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중국기사들이 공동연구를 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한국 국가대표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AI 영향으로 인해서 포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상상력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포석에서. 그래서 자기만의 두는 포석, 뭔가 다르게 두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됐고요. 포석에서 이 뒤처지는 면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계대회 휴식일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또 포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과 인간의 대결 기보를
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비중 자체가 인공지능 AI 바둑을 더 많이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강을 보면요. 일본 선수들이 그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4판의 대국을 했는데요. 초반 포석 자체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우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오천이 6단도 네. 일본의 1인자인 이야마 유타 구단과 대결을 했는데요. 초반에 이야마 유타 구단이 밀리지 않았고요. 사실상 그 바둑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후반에 마무리만 잘했으면 그대로 꼴이 나는 바둑이었어요. 자오천이 6단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바둑인데 이기고 올라왔고요. 뭐 최근 몇 년간 세계대회에서 사실 16강이나 8강 정도 되면 일본이나 대만은 모두 전멸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회에도 대만 선수가 한 명 올라왔고 네. 일본 선수들이 최근에 잘하는 거 보면 확실히 초반 포석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앞서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중반 이후에 워낙 또 중국 선수들이 강하고 또 끈질긴 면이 많으니까 네. 그것을 견뎌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초반으로만 국한해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바로 압박을 했는데 또 바로 끊었어요. 대단합니다. 다음에 막히는 수가 아픈데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끊어서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행마를 해야 좌변에 그 백진을 부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일단 돌의 방향 자체가 좌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준 8단의 아주 공격적인 행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막상 또 끊어가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시민준 선수도 네. 힘 정말 좋은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또 좌변만 잘 견제를 해낸다면 백도 별게 없어요. 네, 좌변에 큰 모양이 큰 집이 안 나면 뭐 여기도 흙의 발전성이 있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좌변이 일단 초반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2칸 정도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두지 않는다면 지금 100이 둔 곳에 흙이 두는 순간에 105점이 상당히 좀 답답해지죠. 2칸 두었으니까 흙도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곳이나 여기까지도 지금 가능한 것 같아요.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흙이 좀 글쎄요, 살아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앙으로 행마를 한다면 한 칸 아니면 글쎄요, 한 칸 아니고서는 잘 떠오르진 않네요. 이곳으로 2칸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네. 여기와 또 한 점이 호시탐탐 준동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진출이 좀 용이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돌려서 배기 정리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흙도 똑같이 정리를 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손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두고 공격을 하는 것도 일책입니다. 봤네요. 네, 젖히는 수. 지금은 끊고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역시 축은 안 되죠. 이곳이 걸리기 때문에 축은 안 돼요. 그래도 젖혀갑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를 막아두는 것이 백한테 압박도 되고요. 네. 가장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고 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요. 그냥 여기를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내면 여기를 들어가고요. 이을 때 이 석점을 좀 가볍게 볼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벌린다든지 해서. 지금은 끊고 있는 석점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3에 대한 변화가 정형화된 것이 많지만 이 배석이나 네. 이 상황에 따라서는 평소에 좋지 않았던 형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둘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끊어가고 한 점 잡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민준 팔단은 여기를 한번 끊어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축으로 모는 것은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아예 하지도 않고 이곳을 둬서 뭔가 이곳 단수를 연계하면서 이곳 택마를 좀 좋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당장 백도 여기서 네.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를 이제 움직이는 것은 네. 이런데 급소를 당하게 되면 이 호구가 딱 제격이죠. 그래서 백도 뭐 한 칸이나 젖혀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네. 돌의 기세고요. 한 칸으로 가네요. 이 호구는 아프죠. 근데 여기서 또 돌립니까, 방향을? 네, 이 수는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으로 물어볼 자리고요.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인데 막아서 좌우천이 6단은 지금 이 전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곳 단수가 네. 되어 있으면 여기 흙이 못 살아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쪽으로 몰았어요? 축이 안 되는데도 갑니다. 어떻게 둘 생각일까요? 두면 치고 나가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뚫어서 우측은 많이 다치는데요. 네, 이래서 뭐 이런 곳을 호구로 둬서 네. 여기 많이 다치지만 이곳에 106점 잡으면 가장 좋고요. 모양을 정비해 두고서 백이 살 때 다시 흙이 두게 되면 여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진 않았거든요. 일단 여기를 단수했다라는 것은 신민준 8단이 축을 끌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백도 이곳 호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제압이 되죠. 그래서 흙이 예를 들어 뭐 하나 받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건 전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늘어서 웅스타진을 하나 했고요. 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붙여서 귀가 못 살아있죠. 공배가 채워져서 조금 뒷맛은 나빠지긴 했지만 당장 수는 안 납니다. 여기서 좌우천이 6단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일단 1감은 이곳의 호구입니다. 시민준 8단이 과연 여기 받아줄까요? 계속 둘 것 같아요, 기세상. 근데 두면 이렇게 하고 한 점 움직이면 여기가 지금 교환이 되어 있으면 축인데요. 교환이 네. 안 되어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해두고 나가면요. 이것까지 뵙기 안 하겠네요.
네, 지금 나가겠네요. 바로 지금 나갑니까?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네요.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서 이제 둘 수 있는 수는 단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책에 나오는 렉점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보기 좋게 잡혔죠. 지금은 나오게 되면 이 석점이 일단은 크게 다치기 때문에요. 흙이 좀 바빠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돼가지고 두 개 다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수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서로 기세의 충돌입니다. 자, 오천이 6단은 호구로 한번 두고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나가서 이제는 내친 걸음입니다. 다시 둘 수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은. 서로 뭐 네, 기세의 뭐 이렇게 될 진행이네요.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래도 있습니까? 막는 자세가 탄력이 좋아서 있고서 백이 막을 때 살려주고 중앙을 틀어막고 우변을 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수를 한 번 더 두고 나서가 고민이에요. 자, 일단 뭐 뚫어야 되겠고요. 네. 백이 늘었을 때 네. 호구나 있는 건데요. 호구는 이거 106점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대신에 이 흑 석점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었습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살려주고요. 이 뻗어나온 흑돌과 본래 있던 이 흑 넉점이 연결 자세로 중앙을 틀어막고요. 이 자리에 손이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옵니까? 백이 그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약점이 있는데요. 이거 되나요? 이 수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수인데요. 왜냐면 일감으로 봤을 때 여기를 뚫고 나와도 네. 이 느는 자세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나오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요? 뭐 여기저기 다 뚫리는데요. 여기는 백이 잡히고 백도 이곳을 뚫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오천이 6단 기세가 참 좋네요. 네. 자, 서로 간의 약점들이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가 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백의 날일자가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힘차거든요. 절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흑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또 뚫고 나오면요. 일단 뚫고 나오겠죠. 네. 뚫고 나왔을 때 백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계속 뚫고 나오는 순간에 백은 이곳에 7점은 여차하면 버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뚫었기 때문에 이곳 급소 한 방이 있고요. 받을 때 뛰어나가게 되면 이 곰마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동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우변 흙이 좀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버리고 좀 우변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손해를 봤지만 네.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군요.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요. 네. 분명히 잡는 건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죠? 여기를 젖힙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변신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끊을 때 그냥 여기를 끊고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잡아야 되거든요. 흙도 잡고요. 흙도 크죠? 그래서 변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도 젖혀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여기를 두기에는 있고, 물론 젖힐 수 있지만 이곳을 백도 젖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물론 폐의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글쎄요. 흙도 부담이 큽니다. 백이 가장 좋은 것은 이곳을 하고요. 막을 때 네. 선수하는 거겠죠. 받아야 되면 당장 여기 끊는 뒷맛이 좀 남아 있어서요. 흙이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잡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곳을 붙였을 때 다 조임을 당하겠네요. 중앙이 다 막힙니다. 네. 이 그림은 잡아도 흙이 나빠요. 거기 갑니까? 지금 거기 가면 약간 타협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만약에 위에서 다 싸발라서 봉쇄를 하지 못한다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타협이 어떻습니까? 버리고 두는 네. 쪽이요.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흙도 여기 집이 크거든요. 이곳이 20, 30, 40, 42집이 났고요. 백은 이곳의 실리가 12, 20, 약 30집입니다.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흙이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늘죠. 안 봤죠. 근데 좌우천의 6단이 여기 왜 안 젖혔죠? 위에서 크게 잡으러 가는 것만 안 되면 네. 이렇게 두고요. 잡으러 가는 것만 안 되면 백이 이 선택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잘 안 잡히는 형태라서. 이렇게 되면 신민준 8단이 한시름 났어요. 이건 획이 잘 된 건가요? 좋다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타협이 잘 됐습니다.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실제로도 여기를 젖혔으면 신민준 8단의 응수가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타협이 되네요. 타협을 안 하네요. 예. 그냥 여기를 좀 가볍게 보내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요. 근데 네. 이 그림을 오히려 신민주 8단이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좀 아껴두는 것 같아요. 이미 이곳 잡아서 확실하거든요. 그쪽을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가 네. 약간 뒷맛은 있어요. 여기를 따내고서 여기 벽이 이제 좀 쌓여 있으면요, 흙돌이. 여기를 따낼 때 여기도 응수하기도 고약합니다. 이렇게 둬야 되나요?
약간 패로 만들고 다시 눌러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간 수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씌워서 여기를 좀 틀어막는 방향이 106점 잡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좌변을 물어봤고요. 저는 왜 이렇게 흙이 좋은 것 같죠? 흙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신민준 팔단이 안 잡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결정 안 지어주니까 백이 여기 두기가 좀 어렵네요. 자, 하변 쪽 서로 기세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